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한국 증시 이것 모르면 후회합니다. 9월 한국 증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과연 지금은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을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흐름인지 저희가 숫자로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새롭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나 또는 우주항공 관련된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스피가 양봉을 띄우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정말 언제 오를까 내릴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한 양봉을 띄우면서 마치 앞으로 상승 랠리를 만들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양봉도 크게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전고점 돌파의 상승이 나올까? 아니면은 이 양봉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갈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흐름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수치에 와 있는가, 어느 정도의 흐름인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양봉을 크게 세웠어요. 근데 이 세운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진짜 반등한 것처럼 가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반등한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사실 지수가 상승 랠리가 나올 때 거래 대금에 또는 거래량에 뭐 한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많이 나왔으니까 뭐 진짜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증시가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 2025년 딱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수는 횡보하는데 거래 대금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뭔 소리냐면 거래되는 기업의 수도 줄어들고 상승하고 움직이는 기업의 수도 줄어들고 내려가는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해 있는 기업은 몇 개 없고 하락하는 기업이 더 많더라. 그래서 거래 대금이 쭉 빠지더라.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은 얼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도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계속 바닥에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중소형, 정확히 말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기업들의 거래가 늘어난 거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아니라 하루에 거래된 돈이 아니라 그냥 샀다 팔았다 한 거래량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품인 거죠. 거래량 자체가 거품인 거고 실질적인 질적인 거래 대금을 열어보면은 바닥권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봉은 사실 빈풍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마 두 기업으로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는 그냥 거래량만 채워주는 역할을 한 것 같고 거래 대금조차도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상승은 실질적인 강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했어요. 거래 대금이 올라오던 또는 지수가 떨어지던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아니 올라간 기업이랑 뭐 상승한 기업이랑 개수를 너가 거래 대금만 보고 어떻게 아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ADR을 같이 보죠. ADR이 뭐라 그랬죠? 20일 동안 하락한 종목,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 이 하락한 종목분의 상승한 종목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ADR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R이 100을 평균으로 해서 80 이하면 침체, 120 이상이면 과열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DR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증시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ADR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이 분자인
이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 상승이 나오거나 증시에서 올라가는 기업은 소수인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다. 그러면 ADR은 빠지는 거예요. 왜? 분모가 커지니까, 하락한 종목이 커지니까 당연히 ADR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DR 빠지고 증시는 고점에 있는 상태다. 근데 지금 보시면 ADR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봤자 박스권입니다. 그래봤자 100 이하 80 바로 직전 이 침체 근처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상승 종목의 추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극소수의 기업으로 증시가 올리고 있는 상태고, 걔네들만 살짝 흔들리면 증시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좀 불안불안한 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세 상승, 우상향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징조가 나오는 구간은 아니다. 이 구간과 지금 구간은 크게 다르진 않다. 이 양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이 이의를 두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숫자를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예탁금이에요. 예탁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증시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냥 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탁금이 분명히 계속 올라갔어요. 6월까지 딱 고점 찍고 그 다음에 7월에 밀리다가 다시 8월에 고점 찍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우하향으로 밀리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고점 찍고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증시가 적어도 버틸려면은 적어도 유지가 돼야 돼요. 박스권으로. 근데 지금 예탁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밑으로 점점 떨어지고 밀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완만한 우하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탁금이 밀리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떠나는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새로운 유입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거나 기존 투자자가 떠나고 있거나 또는 떠나는 만큼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을 못 시켜주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어줘야 돼야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예탁금이 떨어지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예탁금 수준은 사실 증시가 올라가는 수준의 예탁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지금 계속 힘은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탁금을 보더라도 조금 힘이 붙이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저희는 이제 이 PBR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PBR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코스피 위치를 볼 때 뭐 몇 포인트냐, 뭐 3000이냐 아니면 3200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러는 이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3000이라 그래서 높은 거고 3200이라 그래서 낮은 거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PBR을 기준으로 몇 배냐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PBR이 뭐냐면은 보통 주당 순자산분의 현재가를 하면은 PBR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자산분의 현재가를 이제 우리는 전체 코스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직전 PBR을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1.09, 2014년 4월에 1.09였고요. 2018년 1월 이때가 이제 미중무역 전쟁할 때 1.15, 2021년 1월 이때 신용 20조 넘었을 때 증시 고점 찍었을 때가 1.20, 2021년 6월에 1.30, 2021년 7월에 1.27, 2023년 7월에 0.96. 이때가 이제 급락이 시작됐던 시기죠. 또 2024년 6월에 이때 이제 67, 이때가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갔을 때인데 이때가 1.0 정도 됐습니다. 이때도 신용이 20조가 넘었죠. 그래서 항상 신용이 20조가 넘은 시기랑 좀 이 겹칩니다. 이때 겹치는데 지금이 1.08입니다. 08이면 어느 수준이냐? 2023년도보단 높고 그리고 2024년도보다도 높지만 2021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동성이 제일 풍부하던 시절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1.09, 1.15 이 벅찬 수준 2023년 4년보다 높고 이 당시 급락했던 수준, 이 벅찬 수준만큼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9월 8일 기준
PBR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꽤 이 목끝까지 좀 차올랐다는 거고 9월 8일 기준이잖아요. 증시가 오른 건 9월 9일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PBR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더 올라왔겠죠. 1.09라던가 조금 더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꽤나 좀 PBR 상으로도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이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신용잔고 추이는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10% 이상 급락을 했던 시기랑 이 PBR 수준이랑 그 다음에 신용잔고랑 겹치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겹치고요. 2023년 7월 겹치죠. 2024년 6월 겹치고요. 예, 이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PBR 1에서 1.1 사이 PBR 고점 수준 이 구간은 지금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 여기에 신용이 20조다 이러면은 증시가 보통 마이너스 한 13% 18%씩 하락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통계입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래요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9월 8일 기준 신용이 22조 2천억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이때 2021년도에 25조까지 갔었고 예탁금이 이때만큼 안 되기 때문에 신용이 25조까지 못 가요. 갈 순 없고 예탁금이 이만큼 가야 뭐 가든가 말든가 하겠죠. 근데 22조 정도면 지금 예탁금에도 정말 많은 수준이에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해 놓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편승해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니까 지금 조금 이제 슬슬 좀 목에 좀 벅찬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났고요. 이 노란봉투법은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떠날 수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투자를 꺼려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근데 그 작은 요인이 아니라 상당히 크고 적극적인 요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3조 개정안이 공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회장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나 노동자가 파업하면은 일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안 써 있는데 얘기했지만 그때 경영 결정에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이나 해외 공장 건설 그런 것도 파업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해외 진출하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투자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혼란 없게끔 6개월 동안 준비기간 열심히 TF를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 사실 의미 없죠. 이 6개월 동안 준비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일단은 시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행이 돼서 3월 10일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은 아마 국내 제조업에 투자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왜? 뭐만 하면은 파업하고 뭐만 하면은 그럴 텐데 사실 하기 싫어지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이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증시를 평가를 해봤더니 3,300포인트 전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3,260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얘네가 말한 고점은 온 거죠. 모건 스탠리가 말한.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9월 2일에 보고서를 통해 가장 최근이죠. 코스피 지수의 단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에서 6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월에서 내년 초까지 3,300 이상 못 갈 듯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요 정도면은 적정할 듯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제 개편,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배당 분리 과세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 처음에 그냥 정말 지를 때는 마치 당장이라도 통과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게 통과를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생각보다 이 외국인이 원하는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않고 있고, 세제 개편도 통과되지 않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말은 안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외국인의 유입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주주 환원을 권장할 보다 균형 잡힌 입법 정책과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의 성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추가로 주주 환원 해라,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배당 분리 과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알아서 안 되니까 법을 일단 최대한 입법시켜라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통해 증시가 상승하는 정통적인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외국인 유입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3,300까지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300이면은 지금에서 어느 수준이냐면은 지금 여기가 3,260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구간이고, 3,300이면은 거의 전 고점 라인 때 요 근처에서 이제 뭐 끝나지 않겠냐, 뭐 많이 올라야 지금부터 뭐 한 1% 오르고 끝나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증시 거래량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힘이 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증시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증시를 담당하는 일부 기업만 상승하고 다수의 기업은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중소형 기업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올라오는데 거래 대금을 담당하는 애들이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거래 대금은 떨어지고 거래량만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품만 있는 그런 증시가 생기는 거죠. PBR로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구간이 맞아요. 2024년, 2023년, 2014년 시기에 딱 그 하락하기 이전에 PBR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예탁금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동성이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인데 지금 꽤나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개별 기업 중심으로 저평가 종목 공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에 편승하는, 시장이 오르니까 뭐 시장 오를 때 같이 따라 오르는 거 사야지 하는 투자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는 개별로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저평가됐나 고평가됐나로 보는 게 맞고요. 증시에 편승하는 투자는 전 조심하는 게 맞다. 그냥 계속 상승 랠리 하니까 또 상승 랠리 가겠지 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좀 이제는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이 편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미 저는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 저는 증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숫자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얘기하지만 증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살지, 증시에 편승하는 기업을 살지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이 저평가 기업을 살지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을 사야 될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증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 있는지 어떤 수치에 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댓글에 써주세요. 원한다, 해달라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다양한 통계 자료와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증시가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데도 없고요. 뭐 적는다 해도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어플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알림이 가거든요. 어플에 뭐 글이 올라왔다고. 근데 그 알림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승인 허용 뜨면은 해주셔야 돼요. 어플을 처음 깔 때. 그래서 그냥 알림에 대해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 바라는 거 없고요. 다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써있죠. 2025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저희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자료집 다 무료거든요. 밑점의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9일,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제가 평생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구독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